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그리고 대령 숙수, 연숙수, 연지영, 임유나입니다. 네. 드라마 폭군의 셰프 마지막 방송까지 잘 시청하셨나요? 폭군의 셰프 연지영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도 드라마 내내 정말 행복했는데요. 막방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또 오랜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너무 잘 됐잖아요. 네.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리스인가요? 드라마 촬영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곤 했는데 아이리스까지 딱 정말 연지영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매회 시청률이 나올 때마다 항상 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17%의 시청률로 종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좋은 드라마로 남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폭군의 셰프가 또 현대에서 과거로 타임슬립한 사극이잖아요. 또 제가 그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연지영으로서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이지만 과거 시대에 온 모습처럼 꾸며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는데 저도 방송을 보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촬영할 때 이 머리카락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령 숙수로서 이렇게 싹 머리를 올리고 온전히 연기만 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는데 또 이렇게 헝클어진 그런 느낌의 옥사 스타일이 굉장히 처연함이 느껴지면서 청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풍기더라고요. 연지영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주방에서의 그런 멋진 파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모자를 장착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약간 제가 생각한 그런 카리스마와는 조금 다른 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지영만의 다른 새로운 파워를 보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생활력 강하고 약간 뭔가 사회성 좋은 다정한 하지만 그 안에서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방향성을 조금 틀었습니다. 대령 숙소복 이제 한복 치마도 있으니까 바지 착장도 한 벌쯤 있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실제로도 대령 숙소의 파란색 의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 파란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숙소복으로 입고 나오는 씬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숙소복 한 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파란색 컬러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그거를 대보면서 저의 얼굴에 어떤 파란 컬러가 잘 받는지 골라서 탄생한 대령 숙소복이거든요. 파란색부터 와인색 컬러 숙소복 두 벌은 컬러를 맞춰보면서 찾은 숙소복입니다. 별별별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말을 드리는데 솔직히 별별별 녹음할 때는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제 작곡가님께서 그 호흡과 타이밍과 감정선을 이렇게 좀 짚어주셔가지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하나까지 그 디테일들을 좀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서 계속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두고두고 언급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나레이션은 약간 좀 제가 쑥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나레이션인데 그냥 예전부터 영상을 보면서 그 위에 이제 나레이션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레이션이 많은 작품들을 항상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나레이션이 좀 많이 담긴 작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또 이 폭군의 셰프에서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욕심이 좀 나기는 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아무래도 10부 엔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였다. 내 시대, 내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무래도 연지영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씬이다 보니까 그 나레이션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가장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망운록을 타고 현대로 돌아가기 전에 전하의 품에서 전하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때 촬영이 이제 강풍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녹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녹음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그 감정 그대로 이어지는 소리가 들어갔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 씬 자체도 저는 막 해가 뜰 때 찍었어가지고 부랴부랴 찍느라 녹음으로 더 입혀진 것이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저도 현장에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막 아니 연지영 있는 데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온 거지? 정작 누가 해준 거죠? 세팅을 하고 싹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로 돌아오게 된 장면은 지영이가 나중에 망운록과 함께 현대로 사라졌을 때 찢겨진 환세반 한 장이 전하께 떨어지면서 전하 절 꼭 찾겠다는 약속 잊지 마세요 라는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 한 장으로 전하는 현대로 같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모든 걸 좀 다 보여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지면서 보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현대로 오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지영이도 그 안에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저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얘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비밀이다 라고 전하께서 그 나레이션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저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절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상상 속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이현과 함께 현대에서 만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대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오셨겠죠. 네. 네, 저는 만족입니다. 그 씬도 며칠을 촬영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어떤 날은 이연을 막아서는 데까지만 찍고 어떤 날은 뭐 할머니께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씬부터 찍고 뭐 이런 시간대별로 그게 나뉘어서 찍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하루하루마다 계속 울기는 울었어요. 근데 울어서 눈이 부어있는 것도 있지만 또 햇빛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전하께서 또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전화를 쳐다보면 후광처럼 이렇게 햇빛과 같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도가 돼가지고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조명팀에서 또 잘 막아주시고 촬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햇빛에 약간 눈을 동그랗게 잘 못 뜨는 햇빛에 눈을 딱 뜨기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 빛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래도 그 씬은 가장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울면서 울어서 눈이 조금 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음식을 소개할 때마다 다른 단어로 알아들은 그런 씬들이 재미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스타? 이태리어로 파스타라고 합니다 라는 걸 이제 $2로 버스 타라? 라는 네, 그 반응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정말 방송을 보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건 이제 봉황이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이현, 우곤 이 두 분이 서로 막 그 표현하시는 걸 보고 와 이제는 진짜 자연스럽고도 너무나 나날이 표현력이 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현장에서 봤을 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이식 배우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너무 웃겨가지고 서로 계속 웃음을 참으면서 봤던 잊지 못할 리액션입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송재 오빠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전하께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뭐 어떤 걸 해볼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가방끈을 이렇게 올려줄게. 뭐 이런 거 어때? 이러면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아 나도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따라해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같이 뒷짐도 지면서 걸어가보고 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주고받으면서 생긴 리액션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 가방이도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리딩하면서 가방이요 했는데 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다. 진짜 가방이 아니라 가방이라고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리딩하면서 생겨난 에피소드들 그런 게 좀 많이 녹아들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정말 많은 리딩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딩 할 때 이런 표현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수다처럼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 재밌는데? 라고 해서 감독님이 이제 그 다음에 리딩 시간이 끝나고 나면 부분 좀 수정해서 또 다시 대본을 좀 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대본 속에 이 재미났던 아이디어들이 추가가 돼서 나오는 대본을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애드립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연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받아주신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하죠. 우선 현대로 전화는 오셨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길금 씨. 현대에는 이제 순금 씨가 있기는 해도 길금 씨와 함께 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해왔던 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함께 이 현대에서 생활을 하면 또 어떤 모습들이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죠. 굉장히 맛있는 또 맛집들을 다 소개해주고 싶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싶고 길금 씨가 신기했던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길금 씨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길금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요. 제 핸드폰 좀 주세요. 나 이런 모습 일고. 뭐야? 언니 너무 예쁜 때려쳤어. 머리카락. 길금 씨예요. 잘 보이나요? 네, 예쁘다. 아니, 지금 질문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길금이가 현대로 오면 지영이랑 어떤 걸 하면서 지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언니의 조수로서, 언니의 오른팔로서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되고 싶었던 아이로서 언니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스승이 있는데. 아, 현대에 와서도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당연하죠. 현대 요리들을 배워본다. 그럼요. 혹시 현대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길금이는 높은 빌딩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맞네. 언니가 이제 63빌딩 같은 데를 데려가 주시면 제가 또 이것이 뭐여라 이러지 않을까. 좋아요. 63빌딩을 길금 씨와 함께 가는 걸로. 네. 놀이공원은 모르겠지만 언니가 데려가 주세요. 그러네. 놀이공원 가도 재밌겠네. 재미난 일들이 많겠어요. 왜 이렇게 예뻐요? 아, 진짜. 아닙니다. 현대인으로서 또 열심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됐어요. 너무 예뻐. 진짜 완전 공주님이야. 공주님. 공주님, 길금아 씨. 이렇게 유튜브로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유나님 팬분들 길금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파이팅. 너무 예쁘다. 파이팅. 고마워 언니. 길금 씨, 안녕. 안녕. 때려줬어 아가씨. 귀엽다, 귀여워. 대추를 일단 제가 한 2개를 집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다 먹고 씨를 뱉어야지 맹숙스의 대사가 다 끝나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5개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계속 얼만큼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체하지 않기 위해 계속 물을 잘 마셔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지영이는 현대에서 과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여기가 진짜 과거 시대라고?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진짜 과거가 맞구나, 이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여기서 내가 적응을 해서 좀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그런 게 가장 컸던 감정. 그리고 그걸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폭군 연희군을 만났는데 아 저 사람 진짜 폭군이잖아 라는 감정으로 벌벌 떨면서 무섭게 지내면서 좀 안 좋은 감정으로 있다가 음식을 하나하나씩 이제 차려드리게 되면서 폭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면이 많이 있네, 혹은 이런 상처가 있었네,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서서히 약간 좀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정이 많이 들면서 쌓인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영이도 모르게 감정들이 좀 커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많이 생겨도 어차피 나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고 이 시대에 머무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컸고, 드러내지 않고 좀 누르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현이 폭군으로 변해서 사화가 일어나고, 사화가 일어나면 나중에 폐위돼서 유배당해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영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폭군이 아닌 성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면서 지영이로서의 이연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영이는 처음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현에 비해 조금 한 발 늦게 서서히 지영이의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감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사슴상 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기가 좀 길고 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주먹쥐면은 조그매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보면 제 주먹이 그렇게 작았다는 걸 저는 새삼 느낀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가장 힘들게 찍은 요리. 원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는 삼계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제 수비드 요리. 너무 추웠고요. 그 경기가명에서 수비드 요리를 준비하는 그 씬이 한창 눈이 내릴 때여가지고 이렇게 다 재료들을 펼쳐놓고 눈이 와서 다 비닐로 덮어놓고 한참 있다 다시 촬영하고 이랬던 기억인데, 그래서 그 다시마로 싸고 뭐 고기를 자르고 했던 그 씬들이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촬영하면서 추운 겨울에 했던 요리여서 정말 거기에 출연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씬 중에 하나였어요. 길금 씨와 함께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금방 또 추우니까 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마솥 불을 붙였다가 껐다 붙였다 껐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좀 오히려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춥고 손이 시려서. 담갔을 때 조금 미지근한 온도였거든요, 실제로는. 아궁이 불도 바람이 막 부니까 좀 따뜻해가지고 저는 난로처럼 오히려 이 온도에 기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진짜로 그렇게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온도를 체크하기엔 손이 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드라마적으로 이제 연지영 셰프로서 모습을 보여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로 진짜 온도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그걸 알아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해서 좋았어요. 계속 말했던 건데 저는 된장 파스타. 근데 그 파스타는 그 면이 살짝 두꺼워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레시피 진짜 제가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 된장 파스타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완성품이 후보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시금치 페스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버무려진 파스타도 있었고, 완성된 게 지금의 그 된장 파스타예요. 먹어봤을 때 맛도 가장 지금 최종 버전이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손톱 많이 자랐죠? 제가 마지막 촬영 날 말씀드렸는데 이 손톱 아직 안 났고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 밑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손 관리요? 아, 이번에 요리하는 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손이 정갈하고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으로 계속 현장에서 매일 깎고 큐티클 오일을 계속 발라주고 핸드크림 바르고 하면서 항상 손톱을 짧게 깔끔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일단 E, S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걸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S 그리고 모두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좀 T로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평소에는 F? 아닐까 싶고 J일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ESFP, ISFP 요즘에 이제 ISFP이긴 하지만 ESFJ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생각. 아, 뭔가를 좀 만들거나 꾸밀 때 플레이팅 같은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음식이 완성품으로 딱 촬영이 되는 날이 있고 아니면 그 과정을 촬영하는 날이 있는데 그 과정을 촬영하는 날에는 이 완성품이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음식이 나오지 않는데도 제가 이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나중에 완성품 찍을 때는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막 드릴 정도로 그 옆에서 이제 다른 숙소분들이 또 이거 음식 신경 쓰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음식 자체도 저의 연기의 하나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완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맛보는 것도 저는 대령 숙소로서 또 짠! 나왔습니다 하는 시간이 많았어서 한 입만 먹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먹어봤던 기억이 많이 나요. 플레이팅을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또 손을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장면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코코넛 셰프 OST를 전부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곡씩 공개가 될 때마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라드를 평소에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메인 OST라고 느껴지는 건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이지 않을까. 아, 지영이의 핸드폰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핸드폰의 행방은 제 생각으로는 가방이 날아가면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연에게 도망가면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넣었었거든요. 화살에 맞아서 날아갈 때 핸드폰 슝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사라진 것 같은데 핸드폰 꼭 챙기고 싶긴 하고요. 제 생각엔 카메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을 기억해 놓는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에? 파달 숙수. 아, 콩알 숙수는 파란색이고 파달은 처음 들어봤어. 그 현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파란색이 더 예쁜 것 같다. 자주색이 더 예쁜 것 같다. 그 파가 나뉘더라고요.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던 콩알 숙수 하겠습니다. 산에서 말 타고 가기도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빠르긴 하겠지만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현하고 길금이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추운 날 길금이 집에서 비빔밥 먹기? 더운 날 진찬에서 소용 묻추기. 저는 차라리 더운 게 낫다라고 했어요. 추위를 제가 잘 타거든요. 그래서 추위가 너무 심해서 그때 비빔밥을 촬영할 때도 조명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촬영을 다른 날로 또 바꾼 기억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손도 많이 얼고 입도 얼고 너무 추우니까 차라리 더운 게 낫다 했는데 이번 여름 더위도 정말 숨 막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고를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지만 장르나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차기작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연지영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떤 작품들로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도 이 작품에 너무나 많은 애정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또 잘 충전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또 멋지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차기작도 골라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저도 거의 진짜 이 대본을 처음 받았던 순간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한 1년 넘게 이 연지영을 생각하면서 지낸 시간들이었는데 떠나보내기 아쉽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지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행복한 작품이 또 되었고 또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어디선가 또 지영이와 이현은 행복하게 이런 집에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또 포코네 셰프를 소중한 작품으로 남겨주시면서 잊지 않고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포코네 셰프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연지영을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양한 작품과 또 활동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잘 지내.